너 진짜 거울 안 보냐?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립스틱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왜, 이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창피하다고. 살은 왜 이렇게 쪘어? 옷은 또 그게 뭐냐? 뚱뚱한 것도 모자라 촌스럽기까지 하네?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 하루는 집안일과 시댁 뒤치다거리로 가득 찼고 스트레스는 전부 제 몸으로 쌓였습니다. 살이 붓고 표정이 죽고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너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내 아내 맞냐고 보겠어? 머리도 나쁘고 눈치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 여자 같지도 않아. 그날도 저는 남편 회사 모임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가 비웃음만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그냥 집에 있어. 괜히 나가서 민폐 주지 말고.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차려준 저녁을 다 먹고 나서야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겨우 잠든 밤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젖병이 아직도 쌓여 있었고 저는 손등이 다 튼 채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돌아보자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은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뭘 하며 살았는데요. 아이 낳고 몸 망가진 건 저였습니다. 밤중 수유로 잠 못 자고 다크서클 내려온 것도 저였고 시댁 전화 올 때마다 웃는 목소리 만들던 것도 저였고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도시락 싸고 집 치우고 반찬 만들고 애 열나면 혼자 응급실 뛰어간 것도 다 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힘들다 했지만 저는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아내는 원래 참는 거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살이 쪘고 제 모습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는커녕 제일 잔인한 말부터 골라 했습니다. 너 요즘 네 꼴 본 적 있어? 애 낳고 망가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놓고 살면 어떡해.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 여자로 안 보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 낳고 망가졌다고요? 누구 애를 낳았는데요? 누구 집에서 새벽마다 애 안고 울었는데요? 누구 때문에 제 몸도, 제 시간도, 제 커리어도 다 멈췄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당신 내조하고 애 키운 것밖에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전부가 된 거잖아. 집에만 있으니까 멍청해지고 살만 찌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 순간 진짜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좋아서 집에 있었나요? 내가 좋아서 경력 끊고 좋아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좋아서 거울도 못 볼 만큼 지친 얼굴로 산 건가요? 저는 남편이 고생했다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미안해 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편하게 회사 다니는 동안 집에서 다 받아낸 저를 이제 와서 망가진 여자라고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 같은 여자 이혼하면 누가 다시 만나주겠어. 난 아직 늦지 않았지만 넌 아니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이 집을 버티게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 눈엔 그저 살찌고 촌스럽고 쓸모 없어진 여자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 결혼이 나를 망가뜨린 거였구나. 전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걸 저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 키는 168이었습니다. 원래 마른 체형은 아니었지만 어깨선이 반듯하고 골반이 있는 편이라 오태가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볼륨감 있는 체형이라 붙는 옷을 입으면 더 살아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밤잠 설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 몸무게는 80kg까지 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누구 애 낳고 이렇게 된 건데, 누구 집안 챙기고, 누구 도시락 싸고, 누구 부모 비위 맞추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억울하다고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부터 빼자. 이 몸부터 다시 찾자.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화를 샀습니다. 창피하든 말든 아침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무조건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2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땀은 쏟아지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먹는 것도 바꿨습니다. 남은 반찬 대충 입에 넣고 밤마다 빵이랑 과자로 버티던 습관부터 끊었습니다. 아침은 계란이랑 푸유, 점심은 일반식 양 줄이기, 저녁은 샐러드나 고구마로 버텼습니다. 야식은 끊었고 물을 일부러 계속 마셨습니다. 배고프면 견과류 몇 알로 참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겨우 3kg 빠졌는데 저는 매일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였던 몸무게가 74kg, 71kg,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턱선이 조금씩 보이더니 예전 청바지가 겨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62kg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아난 건 허리 라인이었습니다. 원래 키가 있고 골반이 있는 체형이라 살이 빠지자 몸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등에 붙던 군살이 정리되고 허리가 들어가면서 옷맵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가리기 바빴던 몸이 이제는 단정하게만 입어도 라인이 살아났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늘 질끈 묶기만 하던 머리를 다듬고 옅은 화장도 다시 해봤습니다. 거울 속 저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망가진 제가 아니라 원래의 제가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운동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을 후회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저를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붙는 옷은 피하고 편한 옷만 찾던 예전과 달리 그날은 허리 라인이 살아나는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과하게 꾸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고 화장도 피부만 정리한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허리는 가늘어졌고 다리선은 길어 보였고 예전엔 답답해 보이던 옷도 이제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주눅 들고 눈치 보던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얼굴.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 시선이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애 엄마네 하고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선. 지나가다 말고 얼굴을 확인하는 시선. 남자들이 무심한 척 보다가 다시 힐끗 보는 시선. 그건 더 이상 망가진 아줌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모습이 아니라 제가 저를 다시 살려낸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행사장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말고 무심코 제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못 알아본 겁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전 남편은 몇 걸음 지나가다가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놀람, 당황, 의심, 충격.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예전엔 한숨부터 쉬던 눈빛이 이번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옷차림, 달라진 얼굴선, 여유 있어진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제 태도까지. 전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야?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기억하던 여자가 아닌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당황보다 먼저 들어선 후에 놓친 걸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을요. 저 남편은 한동안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저를 여기까지 밀어냈는데 이제 와서 달라졌다고 놀라는 표정이라니. 사람은 원래 변하죠. 제가 담담하게 말하고 지나가려 하자 전 남편이 급히 제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나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이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도 긴장했을 겁니다. 혹시 또 비난할까? 또 상처 주는 말 할까? 눈치부터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이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제가 차갑게 잘라 말했는데도 전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빠르게 나온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다급해서 먼저 던지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솔직히 인정해. 근데 나도 그땐 너무 지쳐 있었고 회사 일도 힘들었고 결국 또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힘들어서 저를 짓밟았다는 말, 예민해서 저를 버렸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전 남편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면 아내한테 뚱뚱하다고, 멍청하다고, 여자 같지도 않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지. 진짜 잘못했어. 아이 낳고 몸 망가진 것도 저였고, 밤마다 못 자고 애본 것도 저였고, 당신 도시락 싸고 시댁 챙긴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망가졌다고 했죠?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우스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깔보더니 이제 와선 할 말이 없다는 게요. 전 남편은 한참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후회 많이 했어. 저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못 가진다는 거겠죠? 그 말에 전 남편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찔린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살쪘을 땐 버렸잖아요. 지쳤을 땐 외면했고요. 망가졌을 땐 창피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뻐지고 당당해지니까 다시 아깝죠? 전 남편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진짜 아직도 너 됐었어요. 제 한마디에 전 남편 입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살찐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믿고 살던 내 마음이었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 정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눈가가 붉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편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망가진 건 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하나를 그렇게까지 무너뜨린 당신이 더 형편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복수는 그 사람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삶에서도 내가 충분히 빛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서는 다시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 챙기느라 내 몸과 마음은 자꾸 뒤로 밀렸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는커녕 상처만 받았던 순간들요. 예전의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부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참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시간들. 내가 가족을 위해 감당한 것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살이 쪘다, 변했다, 왜 이렇게 됐냐는 말만 들었을 때의 억울함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이야기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나를 돌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분명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 다시 일어섰던 계기, 혹은 지금 버티고 있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서로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 공감 사이다 사연, 몰입되는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